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쌤이 대비 문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기 그 월말 평가 시험을 치릅니다. 대비 문제를 쌤 파일로 올려줬는데 혹시 나는 좀 프린트를 주말에 못했다든지 하면 이따 얘기하시면 그냥 안 하자. 조용히 해. 뽑아서 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뭐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나는 그냥 뭐 집에 프린트 있어서 뽑아서 했다 이런 친구들이야 뭐 상관은 없죠. 자, 그리고 우리 11단원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12단원 오늘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자, 그 11단원 연습 문제 한쪽 숙제였나요? 아닌가? 11단원 전부 다였나요? 숙제 저기밖에 없었죠? 아, 11단원 우리 다 했나요 그때? 아, 다 했구나. 시간이 좀 많이 지쳤네. 자, 그래서 12단원 오늘 출발을 해볼 테니까요. 나중에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얘들아. 설명 모르겠다.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하는 거는 6년치 그 뭐 지금 선생님 맡고 있는 게 학통이랑 뭐 학통만 지금 나온 거지만 수능 모의고사 문제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 2년치까지 할 때는 좀 질문이 많은데 하다 보면 이제 하는 행동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고등학생은 아니라서 모의고사 위주로 하진 않지만 막바지 되면은 그런 것까지 좀 잡아갈 겁니다. 자, 일단은 정서 페이지. 선생님 18번 모르겠어요. 뭐가? 이거 18번 모르겠어요. 그 일단은 오늘 진도 좀 먼저 나갈게요. 진도를 좀 쭉쭉 나가놓고. 아, 네? 진도를 나가겠다고 해? 진도 나가야죠. 데뷔지 질문은 사실 그냥 계속 이어서 풀면서 중간중간 이따가 또 시간 되거나 아니면 뭐 Q&A 시간이나 준성이 질문했는데 중간에 또 역시나 이래저래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 답변을 못 해줬는데 이따 오늘 다시 봐줄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17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자, 일단 12단원을 오시면 사실 이 제목 자체가 뭡니까? 넓이와 적분인데요. 우리가 이 정적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2단원 본격적으로 넓이와 적분에서 넘어오기 전에도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여기 왔네요. 얼굴 까먹겠어. 자, 얼른 오세요. 쌤!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안 와요. 왜요? 저 여행 가요. 자, 하여튼 봐봐. 그래서 이제 그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잘 들으셔봐. 자, 구간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세요 라는 것과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두 말은 비슷하면서 다르죠. 네. 자, 뭐 어디서 차이가 갈리죠?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X축보다 위쪽 영역에 있을 때와 아래쪽 영역에 있을 때 상관없이 전부 다 양의 값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은 정적분이라는 거는 물론 넓이를 구해 정적분을 쓰긴 하지만 위쪽이야 정적분된 값이 양수이면서도 넓이의 의미가 있지만 아래쪽 영역에 대한 건 정적분을 했을 때는 음의 값이 되어지면서 이 넓이로서의 의미는 없죠. 그걸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부호를 양수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넓이인데요. 기존엔 사실 이제 X축과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좀 주로 얘기를 했을 건데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Y축 사이에 대한 넓이라든지 뭐 두 개의 둘러싸인 넓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좀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볼 건데 페이지 179쪽이고요.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자, 보시면 자, 구간 A부터 B까지 fx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위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다 라고 하면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곡선이 x축보다 전부 다 아래에 있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면 그건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말했지만 결과값이 음수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꼭으로 붙여줘야지 양의 값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겠어? 일본은 양수 있고 일본은 음수 있는 영역들이 있겠죠. 자, 이럴 때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식 자체는 전체적으로 A부터 B까지 fx 절대값이라고 하긴 하는데 절대값이 붙은 게 A부터 어디까지가 양수이고 어디서부터 B까지가 음수인지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줄게요. 결국 내용적으로는 뭔지 알 텐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 자, 포인트. 자,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냐?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빵빵빵.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차피 인테그랄 구간 뭐부터 뭐까지긴 한데 그 중에서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그거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그럼 좀 더 넘어가서 이번엔 뭐도 있냐? y축 사이의 넓이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얘 보시면요, 좀 특이하죠? 자, 얘는 사실 함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y는 fx에 따른 거꾸로 x는 gy라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구간 a부터 b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은, 자, 얘는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했던 것처럼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쪽부터 큰 값까지에 대해서 정적분을 한다. gy, dy. 여기서 구간에 대한 건 y에 대한 부분이고요. 적분 자체가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는 그 y축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적분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음수로서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봤으면은 빼기를 역시 다 붙여서 양의 값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 둘이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는 왼쪽은 음수값, 오른쪽은 양수값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쓰긴 쓰는데 알파부터 이 경계가 되어지는 0 되도록 하는 이 지점에 대한 값을 가령 C라고 한다면 알파부터 C까지는 GY를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취할 거고 붙일 거고 다시 C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정적분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이제 과정으로서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사실 여기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넓이가 왜 정적분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증명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뭐 최대 최소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 활용한 게 있었죠. 이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아주 그냥 쉬운 기본적인 예시적인 문제를 보면요. 자, 곡선 y는 x, x 빼기를 x 빼기 2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 자,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자 0부터 2까지 자 fx dx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그림을 생각해봤을 때 0부터 1까지는 위쪽에 있고 1부터 2까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에 대한 부분의 fx는 이게요 그냥 네? 2를 곱해요 그냥. 물론 맞죠. 자, 이렇게 분리시켜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그 마이너스 당연히 잘못된. 여기가 이거고 얘는 빼기를 붙인다. 근데 빼기를 붙일 때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마이너스 달고 앞으로 튀어나오겠지만 내가 너무 비싼 옷을 입어서 덥네. 좋은 옷을 입어서 덥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세요로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따로 구하면 되는데 3차 함수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사실 뭐 준성이 말처럼 선 이거요. 9배 0부터 1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심지어 아니다. 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계산이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장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잘 들어봐봐.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넓이에 이제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 정적분을 해버리면 되고 그 경계를 잘 구분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는 특정적인 것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또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이 익숙한 거는 뭐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이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익숙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거꾸로 역으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서 반대쪽으로 빼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과 그냥 나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대로로서 구하겠다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자, 네. 그 y는 얼른 갔다 이제 좀 중요한 예시 하나 더 냈고.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y는 있죠. x 이렇게 돼서 이거 구하면 됐어요. 그거랑 누군가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자, 그렇게 이제 좀 더 확정되어지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봐. 자, 일단 첫 번째 예시는 이런 겁니다. 자, y는 자 루트 x와 x축하고 x는 0, x축이 나와 있으니까 x는
4까지만 찝을게요. 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있으면서 자, 찝 이렇게 갔겠죠? 자,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와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야. 자, 현재 상황은 0부터 여기 4까지고 4를 넣었을 때 같은 이에요. 얘는 y는 루트 x야.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여기 넓이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죠?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루트 x의 dx다. 이렇게 써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면 이 구조를 쓸 때 있잖아.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면 이 자리는 y는 뭐다에 대한 부분으로서 정리가 돼야 돼요. y는 뭐다로서. 자, 이 얘기 내가 왜 했겠어?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는 인테그랄 뭐 감마부터 델타까지 dy,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식의 정리가 돼야 돼? 여기가 x는 뭐다로서에 대한 y에 대한 식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자, 이거 사실 이게 단위 자체가 정수 단위로 좀 공부를 하지만 뭐 확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접근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누가 이거 접근하면 뭐예요? x의 2분의 1 제곱. x의 몇 제곱이고요?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미분한다고 치면 이 2분의 3을 앞으로 튀어나온 거 고려하면은 라고 하면서 찍찍 영사 쓰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서 0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3제곱 8이야. 그래서 3분의 16이다. 자, 이렇게 뭐 큰 무리 없이 구할 수도 있지. 네. 그런데 애초에 내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고 요 y축과 둘러싸인 부분, 자, 즉 이쪽 영역에 대한 걸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사실 선생님 저 2분의 1에 대한 이 지수 형태에 대한 어떤 적분을 내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맞아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사각형,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네? 네. 안 보여요. 자, 이만큼에서 여기 넓이를 뭐 SA라고 쳐볼까? 아, SY라고 쳐볼까? 전체 넓이에서 SY를 빼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 네모 영역에 대한 넓이는 8이겠죠? 자, 여기서 뺄 거야. 근데 이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표현하잖아. 그럼 식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결과가 인테그랄. 시작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라고 써주는데, 자, 여기서 낯서니까 좀 헷갈린 건데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그냥 DY라고 쓰라고 했죠. 대신에 여기는 모는으로서 되어줄 수 있도록 x는 뭐로 될 수 있도록, 여기는 x는 뭐라고 주지 않으니까, 그럼 x는 뭐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써야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물론 사실 이렇게 그냥 쓰면 함수가 아니니까 y가 어떻다,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그 어떤 치역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줘야 되겠지만 얘를 가지고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이렇게 접근이 되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봤을 때 어떻게 되냐? 8 빼기, 자, 요거 접근해주시면 3분의 1의 y의 세제곱에 자, 0부터 2까지예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8에서 0이니까 3분의 8이야. 그러면 8에서 3분의 8이 빠지면 결국 몇이 나와? 16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역으로 이제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고 했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뭐 여기를 구하라고 했든 또 여기를 구할 때 내가 이제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체도 아셔야 된다.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나오진 않아요. 꼭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뭐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제 주 형태는 x축인데 뭐 내신 형태에서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들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바로 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183쪽으로 오십시오. 자, 좀 더 가다 보면은 쌤이 특징 하나 더 있다 했죠. 공식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로피탈 같은 게 있어요. 로피탈 같은 건 아니고 사실 이전에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넓이에 적용을 시켜서 얘기해 줄 겁니다. 자, 12-1번 보시면 함수 fx가 극소값 0을 가질 때 다음 물으면 답하세요. 일단 상수의 이 값을 구해라 했는데요. 자, 일단 얘가 극소를 가진대요. 우리가 수투는 그나마 어때요? 방함수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생김새를 알고 있어. 이렇게 생겼죠? 극소값이라는 건 이 지점일 때 여기 뭔지 모르는 지점에서의 값이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미분을 하겠죠?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도 됐을 거고, 인수분해 3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면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그럼 결국은 어디에서 극대를 가지는 지점은 마이너스 3분의 1 때고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 1일 때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꾸로 뭘 할 수 있어?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즉 f 1일 때 값은 0이니까 1 빼기 1 빼기 1 플러스 a는 0이다. 따라서 a의 값은 몇이다? 1이다. 자, 어렵지 않게 구했는데 자, 2번이 보이는 문제인 거죠. 자, y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아, 여기가 1인데 0이네? 그럼 저거를 x축에 얹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이고 뭐 x축은 얼추 한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어디 구하라는 거야? 여기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미 구간으로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어디를 알아야 된다? 여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여기가 뭔지를 확인해 주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돼요? 아, fx가 원래 뭐였어? 여기서 a의 값이 1인 걸 확인했어. 자, 그러니까 fx는 얘인데 얘가 몇이다? 는 0이다 라고 썼겠지? 그리고 나서 이거 만족시키는 거 찾기 위해서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빼기 1에 다시 x 빼기 1 합체해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1에 x 빼기 1이야. 그래서 어디서 중근 가진 형태고 여기선 중근 가지면서 여기는 그냥 하나의 근을 가져. 따라서 여기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식으로 여기 넓이를 구하세요. 는 식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dx다. 이렇게 써서 이제 이거 정적분 해주시면은 나온다 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좀 더 얹을게. 자, 이거 계산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할 거야?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자, 모르면 그냥 하나씩 적분 1는 거 쭈루루 마이너스를 쭈루루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 배운 게 있단 말이야. 특징이 있어. 구간 현재 어떤 상태야? 이것 봐라. 대칭적이네. 야, 그러면은 어차피 누구는 무슨 함수는 홀수차라고 하는 기함수는 해봤자 0이잖아. 그러니까 뭐 직접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거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없애고 이거 어차피 없애서 얘네들만 정적분 하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반 정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심지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도 있냐? 자, 내가 사실 좀 똑똑하니까 자, 바로 정답 내볼게요. 지금 이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자, 3분의 4. 자, 여기 넓이는 3분의 4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다가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우함수만 남았네. 우함수는 2배 처리를 해야 되네. 0부터 1까지를 해버리고 나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 자, 요거 제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2배에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 점. 근데 0, 1이죠?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3분의 2 나오죠? 3분의 2는 2배하면 몇이야? 3분의 4점. 그러니까 맞았어. 맞았는데 이거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여러 방식들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아는 만큼 훨씬 더 속도적으로나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에는 풀에 대해서 여기까지 봐야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우함수 기함수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고 사실 지금이야 이제 대칭적인가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있으면 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득이 없죠. 우함수 기함수로서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게 없어도 지금 보여줬던 이 방법 이 공식이라는 걸 안다면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공식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한다 했죠. 자, 일단 요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드디어. No? 아니요. 정말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지우다? 안돼요.
자, 그럼 184페이지 다 된 친구들은 넘어오십시오. x는 몇이라고요? 자, 넓이는 구했을 때 3분의 4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조금씩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거나 확장시키잖아. 자, 다시 새롭게 나온 1번을 보십시오.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보세요. 자, 1번 보니까 y는 3의 빼기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y는 0이래. 자, 이제 처음 배운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저걸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되어지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선생님 아까 포인트가 뭐라 했죠? 어차피 빵 되는 지점 찾기. x축과 만나도록, 어차피 x축과 둘러싸인 거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설령 안 그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이거라는 거야. 3 빼기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놓으면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x값이 뭔가라고 봤을 때 이거는 3이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뭐예요? 플마 3이다. 얼마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두 개로 갈릴 건데 x가 4인 상황이 있고요. x제곱이 4인 상황과 x제곱이 마이너스 2인 상황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럼 여기서 x는 2하고 마이너스 2야. 그쵸? 근데 이게 이것도 있잖아요. 그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꺾이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자, 그래서 봐봐. 얘는 그림은 내가 안 그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인테그랄 구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처음 문 열어에서 문 닫아까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진 거에 대한 건데 지금 저기 절대값이 있지만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죠. 맞아.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 계산. 여기서 이제 보통은 그래서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에 대한 구분을 해서 나눠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또 여기대로 이 안쪽에 있는 그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하자마자 이게 이미 파악이 돼가지고 한 번 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옮겨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얘가 y는 애초부터 x가 어떨 때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상황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는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대한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안쪽 용일 때는 0 같은 숫자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값이야 빼기 달고 나와. 그러면은 그때 함수는 어떻게 생기는 게 맞아? x제곱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았을 거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요럴 때는 그냥 양수 그대로 나왔으니까 빼기 x제곱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럼 네. 이거에 맞는 그림이 그렸다면 사실 어떻게 됐어야 돼? 여기 이렇게요.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찍찍 나눠서 본다면은 자, 여기 하나 둘 여기 꼭지점으로 하면서 요렇게 생겼고 그 외에 이쪽은 원래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꼭지점이 생겼어요. 0,4고 이렇게 푹 됐겠죠. 근데 그 와중에는 이제 이쪽 용만 살려주고 이쪽 용만 살려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표기를 했어요. 어차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맞아. x축이랑 만나는 지점들. 그런데 이렇게 놨는데 다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는 또 요 함수에 적용되는 거고 다시 네. 잘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소연이랑 자리를 바꾸시던지 룩이 옆으로 오던지 소연이 옆으로 오던지 룩이나 소연이가 싫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이랑 자리 체인지를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봐봐. 인테그랄 y부터 그럼 제가 마이너스 1까지는요 어떤 함수니까 바깥영역으로서의 함수니까 제가 이거를 할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는 굳이 0을 끊을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는요 요 함수에 적용되어지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1부터 2까지는 역시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dx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다 이제 절대값 떼버린 상태로 잘 나눠서 풀로 간다는 거야. 다만 역시나 이거 진짜 이렇게 뭐 컴퓨터처럼 할 거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다 죽여요. 대칭성이 있잖아. 죽여요. 대칭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 같으면 여기 반절 잘라놓고 봤을 때 이쪽 영역의 넓이나 이쪽 영역의 넓이는 똑같죠. 따라서 이거 그냥 2배 하고요. 0부터 1까지에 대한 것만 갖고 오고 다시 1부터 2에 대한 거 요거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합칠 수는 없잖아. 얘네들을 합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 푸는 거는 현재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거는 공식이 혹시 없나요? 이거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역시나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요 문제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눈다. 2개의 포인트가 있었죠. 절대값에서 나뉘어지는 x의 풀마 1이라는 그 경계 지점들 그리고 이제 x축과 만나도록 하는 풀마 2라는 지점들 그런 부분들을 찝어서 간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림을 매번 내가 그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은 어떻습니까? 2번 y는 x의 1 빼기 x, y는 0, x는 마이너스 x는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결국은 뭐가 필요할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게 0 되는 게 언젠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0 되는 걸 확인하려면 x가 몇일 때야? 0일 때 하고 1일 때겠죠. 맞아요. 그런데 굳이 뭐 그림을 안 그려도 할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좀 더 안전하니까 그림을 좀 잘 그려놓고 갈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얘 그림 그리세요라고 한다면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갈라주는 게 맞는 거겠죠. 1보다 만약에 컸어요. 크면 이게 음수죠. 여기 1 기준으로 양수니까 1보다 크면 음수니까 x제곱 빼기 x로 나올 겁니다. x제곱 빼기 x면은 0하고 1을 근으로 가지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그림이 여기만 살려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았으면 이건 전체적으로 양수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죠? 빼기 x로 묶어주면은 0하고 1일 때가 맞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생긴 거야? 초고차가 음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겁니다. 그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 했어요? 자, 이제 선을 조금 더 친하게 가볼까? y는 0이라는 게 x축이죠. 0이죠.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니까 그림이 좀 잘리는데 이쪽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x가 2니까 여기죠. 요렇게. 그러면 경계가 그러니까 영역이 3개로 나뉘어요. 옆쪽 영역, 왼쪽 영역, 이쪽 영역. 부착 캐시를 이렇게 좀 나눠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되셔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식으로 정확하게 옮긴다라고 하면 인테그랄.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축보다 아래 있고 함수로 봤을 때는 누가 맞아? 요게 지금 1보다 작은 쪽이었으니까 전부 다 양수로 나오는 요거를 적분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를 붙여야 한다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야 되죠, 계산이. 자,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1까지는 함수 자체는 이거 그대로 위로 불르긴 함수를 갖고 오는 건 맞아. 그런데 얘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음수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부터 2까지는 얘는 이제 함수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최고차계수 양수가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x의 제곱 빼기 x의 dx다. 이렇게 써주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되는데 사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보면요. 이게 베이스가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그대로 접어서 올렸다는 거잖아. 그럼 사실 이쪽도 이거를 그대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영역과 이쪽으로 생성되는 영역은 어때요? 넓이적으로, 크기적으로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같으면은 뭐 내가 이게 편하면 여기다가 그냥 2배를 하고 이걸 없애고 뭐 이쪽이 편하면은 여기다 2배를 하되 여기를 없애고 근데 이왕이면은 뭐 이걸 없애는 게 좀 더 낫지 싶습니다. 대신에 여기다 2배를 하자라는 거. 그리고 2배를 하는데 이 마이너스도 빼놓고 해도 되고 여기다 아예 그냥 미리 전개를 해서 분배를 해서 가도 된다는 거. 그럼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한 이 부분의 계산들은 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뭐 이것도 내가 대칭이니까 0부터 2분의 1로 자른 다음에 2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오히려 정수단위이기 때문에 0일로 해서 그냥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는 별거 아닌데 그 넓이를 뭘 가지고 어디까지 불러쓰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 확인하려면은 경계가 되어진 지점들을 잘 찝어주고 절대값이 있으면 그 절대값이 맞는 경계 또한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 각각 영역별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산은 아직 안 했는데 계산이 이제 뭐 그냥 정적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늘 그건 생략을 할게.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요. 선생님 정기고사 끝나고 할 거예요. 상담. 꼭 해야지. 안돼. 뭐 엄청 저기한 게 아니면 월말 평가 이후에도 한번 짧게라도 상담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부분 해줄 수 있는 말이라든지 각자가 좀 뭐 필요로 하는 부분 확인해서요. 그거 최대한 또 도움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월말 상담으로 미래가 평가 그 없네요. 뭐지? 월말 평가로 상담해요. 잠깐만. 그래서 중기고사 이후에 시험이거든요. 맞아요. 세상 미래가 없네요. 이거 줄게. 그러지 마. 네, 근데 우리 시험 이분이 자, 11에 3번 보시면 시기라고 들어오긴 해야 되는 시간인가? 자, 여기 봐봐. 자, 3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를 우리한테 시키고 있을까? 자, 곡선 Y는 3차식이 있습니다. A의 범위 줬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3차는 그게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됐던 간에 무조건 어떻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떨 수가 있죠? 뭐 이런 3차함수도 있긴 있죠. 뭐 이런 함수. 근데 이제 여기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X축을 어딘가 잡았을 때 얘는 둘러싸이는 영역이 안 생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쭉 공부하면서 알 수밖에 없는 거. 똑같으려면 여기에 대하여 대칭적이니까 여기에 그 변곡점이라는 부분 지나는 상수함수를 경계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를 경계로 해요. 왜 여기를 경계로 하냐면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3차함수라는 걸 지금 X축으로 딱 잘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잘 보이나요?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아예 올라갈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둘러싸인 두 부분이 생기려면 최소한 이 선은 여기 극대 지점보다 좀 밑으로 있어야 되고 이 극소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쪽 넓이가 이쪽 넓이가 똑같으려면은 이 선이 좌우를 기준으로 대칭적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뭘 공부했었어? 얘는 이 반곡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에 대한 부분 역시나 위아래로 대칭이 되어주려면 평곡선을 지나는 정 가운데 평균되어지는 지점의 선이 되어져야지 그게 X축이 됐었어야지 위아래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시잖아요. 마치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2차 함수가 있을 때 딱 반 세로로 쭉 선에서 좌우 넓이가 똑같아야 된대. 그럼 당연히 어때? 이 꼭지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지나는 선에 대하여서도 좌우가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원래대로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원래대로면 그래? 그럼 선생님 뭐 역시나 뭐라 했어? 그림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 필요하니까 Y는 X세제곱 저거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야.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썼어. 그리고 얘는 X에 X 빼기 A에 X 빼기 2야. 그런데 심지어 A가 2보단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교점적인 부분은 봤을 때 0 하나, 0 하나, A 하나, 2 하나 있어. 너가 0이고 너가 A고 너가 2야.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대칭적이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사실 A가 몇인 걸 알아? 이미? 1인 걸 알아. 정답은 1이야. 그런데 식으로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는 게 맞아? 아니 모르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에 대한 저 함수를 fx라고 치면 이거 적분한 거랑 인테그랄 a부터 e까지에 대하여 이거 적분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빼기를 꼭 달아버리면은 그게 0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심지어 잘 보세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풀면 제일 못나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제일 못나게 푸는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선생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 중간 지점인 이 A라는 점을 아무렇게 몰라도 어차피 0부터 2까지 잘 보세요. 절대값을 붙인 fxdx라고 한다면 각각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냥 애초에 거꾸로 절대값을 붙이지 말아라. 그럼 이 값은 반드시 뭐가 되는 얘기 돼버려? 현진아? 뭐가 돼? 무슨 공부했어? 방금. 안드로메다를 계산이 4년분이죠. 자 이거 몇 돼야 돼요? 이거 0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 가요? 네.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그래.
문제 상황 파악했더니 3차 함수야. 위아래로 x축 기준으로 위아래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똑같아야 돼. 제일 그냥 정말 뭐랄까 기본적인 푸는 거는 진짜 여기 찝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한 부분 넓이 구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이 한쪽은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아주 힘들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간 정도 과정은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내가 중간 지점을 찝지 않아도 이 중간 지점을 딱히 찝지 않아도 A를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0부터 2까지 한 번에 그냥 정적분만 해버려도 몇이 되는 게 맞아? 어차피 네가 알아서 위쪽과 아래쪽이 쭈루룩 상세가 되면서 0이 될 거야.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도 돼. 이거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할만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가면 어떻다? 애초에 그냥 대칭이잖아. A 1이잖아. 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다 심지어 좀 잘난 척 하려면 변곡 정거에서 저거 2번 미분한 다음에 2번 그건 필요 없겠다. 그건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다 라는 거 이용하면 A 값은 1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도 좀 다양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2번 보시면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요건 좀 달라졌죠, 상황이. 자, 얘는 지금 어떠냐면 자, 요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이제는 어떻게 정확히 될지 모르겠다. 여기가 0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A라고 치고 여기가 2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맨 위에 있는 전제는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S1과 여기 S2에 대한 S1 플러스 S2의 최소를 구하세요. 자,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됐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정확히 가운데가 되어진다 라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넓이를 정말 직접 구해보고 여기 넓이를 직접 구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한다는 식이 필요로 했겠죠.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자, 한번 써줘볼게요. 0부터 A까지 역시나 이거 fx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계산해 주시고 다시 이제 경기가 되어지는 마이너스 A부터 2까지에 대한 거는 X축으로 반대로 접혀 올라가는 걸 고려했을 때 이렇게 써서 이걸 다 더해주면 이게 몇 차 정도 나올 거야? 애초에 fx는 3차였었고 적분했으면 4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4차 시기에 대한 또 뭐를 구하세요? 최소값, 최대 최소 구하세요가 됐겠죠. 그럼 그걸 또 다시 뭐하고 미분해서 극대극도 찾고 범위 확인해서 그 이 범위 내에서의 그 A에 대한 4차식이 언제 최소인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말 이해 가셨어요? 원래 그걸 하라는 건데 질문할게요. 넓이가 이 둘에 대한 둘러싸인 합산의 넓이가 최소가 되기 위한 A 값은 몇이게? 1. 1이야 1. 영이라. 아니 왜냐면 봐봐. 아니 봐봐. 이걸 어떻게 확인을 되냐면 자 이걸 똑같이 여기다 그렸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희가 지금 0일 때일 수 있지 않아요? 0은 애초에 여기서 가질 수도 없지만 0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0이자 A래. 그리고 여기는 그냥 X축과 만날수록 2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는 위아래에 대한 영역이 아니고 그냥 한쪽만 그냥 최대한 많이 가져지는 상황이 됐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게 눈치껏 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이제 양끝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어. 여기 한 점을 꼭 집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럼 이 점이 어디일 때야? 1일 때. 딱 점 가운데일 때인 거 알죠? 원래는 그것도 다 왜 그래라고 확인하려면 진짜 넓이를 여기를 의미를 잡아서 세워서 했겠지만 우리가 얘가 유일하잖아. 아니 애매하가 이럴 때가 막 최대거나 이럴 때가 최대거나 여기에 붙어야 최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게 생각이 된다면 유일할 수 있는 가운데일 때가 최대치지 않아 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지금 대칭적이라 이렇게 되는 거는 반대편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은 이거 정말 값으로 확인하려면은 이걸 진짜 해봐야 한다는 거고 그걸 굳이 안 해봐도 여기서 수학 공부하면 대칭성을 알고 있으니 그러면은 어차피 딱 정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가 얘랑 넓이가 최소로 가져가면서 합산이 최소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구나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비용이 갔다 와. 지금 저는 목말라요. 그건 네? 나도 못 말르니까 참았어. 빨리 갔다 와. 예. 드링킹 워터.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쭉 듣고 공부하시면서 챙겨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넓이 구하는 거? 아니죠. 넓이 구하는 거는 기본이야. 그거는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다만
다만 넓이를 효율적이 구하는 것들, 대칭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어떤 또는 이제 공식이라든지 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섞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야 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 되죠? 자, 11에 4번 보십시오. 자, 11에 4번. 여기는 펜을 안 꺼내도 됩니까? 펜을 좀 꺼내줘. 펜이 없네. 눈으로만 잘 보고 있네. 관전자? 필요 없어. 관전 모드야? 자, 그래서 11 다시.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어? 지호 옛날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자, 일단 봐봐. 11에 4번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은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쪽이네요. 에서 정의된 연속된 함수 fx와 그 역함수 gx의 그래프입니다. 이때 정적분 1부터 5까지 fx dx 하고 1부터 4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래요. 잘 봐봐. 이런 식의 문제를 이미 봤었는데 이게 내가 구분을 해줄게. 얘는 지금 어디만큼을 의미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fx랑 저게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 역함수. 역함수야, 대칭적이야 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지금 1부터 5까지 fx인데 fx가 이 녀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이만큼에 대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fx 식을 안 줬어. 그 식을 줬으면 인테그럴 0부터 1부터 5까지는 접근해버리면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얘는 뭐죠? 그쵸. 자, 1부터 4까지 gx dx라는 거는 사실 y축. 여기가 봐봐 1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 정도 됐을 거야. 그럼 이 말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져서 이 둘러싸인 이만큼이라는 거죠. 요만큼. 맞아요? 이 일본에 애매하게 겹치고 여기 또 남아있고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합산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인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랑은 이거 넓이를 구하라는 게 뭐 하라는 문제겠어? 진짜 이거는 이런 고지고대로 여기 노란색 부분수 구하고 여기 빨간색 구하라는 거야? 못해. 애초에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야. 근데 대칭적이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냐면 이거를 빨간색을 돌릴 수 있잖아.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되었던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은 야 너 까먹지 말고 잠깐 잘 외워놔 라고 하고 나서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적으면 어디랑 넓이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야?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지.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서가 충전기를 날려서 잠깐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자, 잘 봐. 여기 소희랑 영서도 잘 들어야 돼. 네. 다시 하는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F랑 G랑 서로 무슨 함수가 있어? 무슨 관계 있다 했어? 역함수 관계 있다라고 했고 yx의 대칭이고요. fx는 요 녀석이니까 1부터 5까지는 이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맞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gx는 사실은 gx는 얘잖아. 얘에 대해서 1부터야 여기 표기도 돼 있는데 4는 표기도 안 돼 있어. 1부터 4까지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야. 이만큼은 그 공통이지만 여긴 B고 여기도 남아. 이걸 두 개를 그냥 따로따로 더하면 더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역함수였으니까 사실 내가 1부터 4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대칭시켜가지고 yx에다 접어서 생각해보면 거꾸로 y축으로 봤을 때 1부터 4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입장이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마지막 구하라는 게 어디가 돼버린 셈이야? 어? 뭐야? 이거 구하라는 거네.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집값 도형이니까 전체 5 곱하기 4, 5, 4, 20 중에서 요만큼 치면 뭐하면 빼버리면 답이 나오지 않냐? 그럼 답이 몇이야? 19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19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대칭성을 이제 언급하면서 넓이 물어보는 건 거의 무조건적으로다가 대칭시켜서 접어가지고 직각도에서 직각도형 빼세요 로스 하는 거지 이걸 진짜 인테그럴 정적분 해서 그 계산을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더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돕고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한번 가지고 볼 건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뭐 두 문제 나와 있죠? 유죄. 자, 여기서 12-6번을 봐봐. 얘는 그림도 안 준단 말이지. 선생님 오늘 최수진 아니에요? 네? 서진이 아니에요? 서진이 오는데 한 30분 본다는데 한 시간 넘어. 아프면 못 올 수도 있겠지. 너무 많이 안 오는 길에 갑자기 아팠어요. 자, 또 봐봐. 2부, 자, 여기 보시면 F는 4고 F4는 7이라 했어. 이제 시켜봐야지. 룩이 시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보는 사람을 위주로 시켜봐야겠어요. 자, 룩아 저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12-6번 문제. 뭐 한다고?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서 출발해야죠? 네. 자, 그림을 그려본다. 그림을 그려봐요. 어떻게 그릴 건데? 그 지호 얼굴 모양으로. 아, 야. 무서운 야. 얘기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F4는 7이라고 했습니다. F4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좁네요. 28배 8입니다. 조금만 더 늘리자. 여기가 2라고 하자. 하자. 그냥 반경 맞추자. F4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f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를 지납니다. 이게 조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직선이거나 모두 상관은 없겠죠. 다만 이런 거는 돼 안 돼? 이런 거. 되지 않아요? 웨이브다 웨이브. 물결 웨이브.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돼 안 돼? 돼요. 원래는 저 연속이라는 말까지는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 근데 그 뒤에 문구가 뭐가 나왔어? F2? 역함수를 쥐렸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어요? 1대1 대응. 정력과 치역이 1대0이어야 돼요. 연속 함수. 자, 맞나? 1대1 대응이면서 치역이 1대1. 또 뭐? 사실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건인데 선생님이 그때 말했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세 개를 엮어서 역할을 했죠. 그럼 항상 뭐 아니면 뭐라? 연속함수라는 전제가 있다면 항상 증가가 되고 있고 항상 감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섞이면 나 자신.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지 이렇게 됐을지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절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기 두 점을 지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자, 루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풀 거야? 그려요. 뭐 그린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자, 루기한테 물어봤어. 죄송해요.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게 기분이 아니, 우리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줄까? 원하는 대로 이어줄까? 아볼로 할까? 위볼로 할까? 직선으로 할까? 아볼. 중볼로 해 중볼.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나중에 좀 아볼 위볼 표현합니다. 뭘로 할까? 메롱으로 해요. 메롱. 직선으로 하세요. 정말 노잼이로 직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자, 시간 아래로 볼록할래 위로 볼록할래 직선으로 할래? 쌤 답정 거야? 뭐라고? 자, 아래로 볼록을 할게요. 너무 좋아하시는. 아래로 볼록을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했어.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역함수 쥐라고 했어요. 그럼 역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쓱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접을 거란 말이지. 자, 접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자, 기존에 2,4는 4,2로 넘어와 있을 거고 기존에 이제 4,7이 7,4로 이렇게 와 있을 거니까 뭐 요렇게 향해 있겠죠. 저거를 갖다 붙여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연속함수니까 뭐 여기도 어떻게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긴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부터 4까지 fx dx래요. 그거 어딘데? 뭐 2부터 4니까 여기겠지. 이만큼이겠지. 자, 근데 여기서 4부터 7까지래요. 자, 이건 어디예요? 저기요. 해요. 여기네. 아주 상당히 좀 다소 난해할 수 있는. 하지만 이 의도가 문제를 아는 사람은 역함수는 직접 쌤이 정적분 계산이 아니고 접어서
직각도형을 만드는 구조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 색칠한 부분은 사실상 어디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아주 예쁘게 딱 들어맞겠죠? 딱 우리 애기처럼 예쁘게 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 더하는 건 이거랑 이거를 더하라는 거고 이거를 더하는 건 인제는 구할 수 있죠. 4, 7에 28에서 4, 2, 8을 빼면 정답 몇이다? 20이다. 이거야. 저 본문 알쓸 아니야. 되셨나요? 저기- 빨리 앉아, 빨리 저기 앉아. 15분에 있는 남자애가 자꾸 쉬는 시간에 하고 이러고 잠시만. 자, 그래서 이제 6번을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6번까지는 좀 주어진 정보 자체가 예상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2-7번 같은 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최대한 정보를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한다? 얘 일단 그림은 그리겠죠? 그리고 2부터 10까지의 GT예요. 얘는 원래 함수는 활용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네? 그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딱 그 삘로 하는 거죠. 뗄로.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내가 아까 Y축이랑 블러스앰플이랑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거를 구하려면 얘를 구했는 얘기가 되버리잖아. 그래야지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이거 역함수 해가지고 구할 거 아니야. 뭐 t하고 x로 바꿨다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어? 근데 저걸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저걸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고 역함수의 2부터 10이었다라는 말은 원래 함수의 뭐부터 뭐였어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가 간 사람? 조금 약간. 선생님 삼수예요. 예? x 세제곱 더하기 2예요. 네. 자 분명히 손 들었죠? 자 지금 시간 1분 줄 테니까 빨리 풀어보십시오. 나한테 증명을 해줘. 증명이 뭐 그 수학의 증명 말고 그럼 저 알아서 풀었어요. 답 나와요를 확인을 시켜주세요. 자 가서 검사할 거야. 7번이라는 거예요? 예? 7번이라는 네, 7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과정에 의해서 정답까지 도출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왔어요. 50점. 나왔다고? 설명해봐. 네? 설명. 아니 나가서 설명. 저걸 그리면 나오잖아요. 오케이. 저기서 네모에서 빼면 돼요. 네모에서 뺀다고? 아닌데요. 네모에서 적분한 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닌 것 10이 나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2 곱하기 계산 잘못했다. 네, 맞는데요? 아니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잘못됐는데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해보세요. 그래프는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한다고. 맞아. 오, 그게 완전 아몬드. 약간 가야 아닌데. 그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을 이건 좀 그림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접고 뭐하고 할 때 안 헷갈리니까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게 그려. 그림을 그래서 C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야. 선생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 생각. 자,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죠. 내가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역함수를 구해서 풀 생각을 하면 힘들다니까. 안 되진 않죠. 나왔나? 지워. 너의 틀에 끼워 맞춰. 잘하셨어. 훌륭해. 자, 또 이렇게 해서. 분명히 검사한다 했죠. 이렇게 해서. 오, 약간 나온 거. 동사 모르겠지. 이거 2지.
보지 마세요. 잘 모르겠다고? 왜? 아니 그러니까 그림을 일단 제대로 쌤 저도 그렸어요. 맞는지 아닌지. 선생님 구했어요. 나왔어요. 여기는 이거 아니야? 이게 무슨 그림인데 이게 귀엽게 생겼는데 꼬랑지 이거 아니에요? 저처럼. 아저 던져버릴게요. 미안해. 이렇게 생긴 그림 아니에요? 맞죠? 여길 구하는 거. 그런 상이 된 거죠. 그쵸.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저 역함수를 진짜 할 수는 없으니 원본 가지고 원본으로 치면 그 원본에 어디부터 어디냐 그렇게 할 수 있죠. 풀었어요. 그런데. 알았어. 이거 이렇게 그렸어. 할 수 있죠. 아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지? 자, 답 나온 학생들 이제 수준이 나오는데 스파스 있어요. 얘는 다 한 거 아니야? 답. 그러니까 봐봐. 자, 선생님 빨리 보여줄게.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이거 그림으로서 본다면 저 지금 x제곱 플러스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0일 때 2예요. 그리고 이제 1일 때가 3, 2일 때가 10인가요? 새끼리다 새끼리. 2, 3, 4, 5, 6, 7, 8, 9, 10. 귀엽게 그리네. 아니 그래프가 말이 안 되게 그렸잖아. 자, 이 상태 저. 근데 마이너스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그려내면은 이렇게 왔겠죠? 그거를 뭐 할 수 있어? 여기가 교점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왔는데 0이는 2형으로 왔을 거고 여기 이제 2의 10이었잖아. 2의 10이다라는 건 10의 2니까 3, 4, 5, 6, 7, 8, 9, 10의 2. 그래서 쭉 오다가 여기서 0을 쓱 찍고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야. 이게 G야. 이게 F야. 근데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10까지 하라고 했어. 그럼 2부터는 여기서부터 10까지니까 한 여기까지. 이거 맞나? 맞습니다. 7, 8, 9, 10. 아닌데? 맞아요. 3, 4, 5, 6, 7, 8, 9. 맞네? 자, 여기 넓이를 구하랬어. 근데 말했지만 여기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냐는 거야. 없어. 그래서 여기 넓이는 데 알고 봤더니 뭐랑 똑같은 거야? 뭐야? 여기랑 똑같네? 여기 넓이를 구하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직각 도형으로서 이렇게 좀 잘라내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직각으로 그냥 엔딩은 아니고 직각 도형만큼은 활용을 하긴 하되 즉 20만큼 내서 뺄 거예요. 어디를 뺄 거다? 저쪽을, 그러니까 여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말했지만 사실상 이걸 올리는 건 좀 더 올려버리면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세요처럼 돼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Y축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X축으로 둘러싸인 거를 그 전체에서 빼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인테그랄 자, 이렇게 식이 세워졌으면은 이제 제대로 이 결과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나는 진짜 이 역함수로서 계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내거나 아니면 여기로 치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셈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여기가 말했지만 x는 모닥불로 나오고 dy로 와야 된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x는 모닥불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거야. 그죠? 요거도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 내용들을 접근한다는 건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1차까지는 가능하죠. 이거 차수를 올려버리면 이렇게 됐고 내려와서 4분의 3. 왜? 속리분해봤자 딱히 나올 거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2에 10 써버려도 물론 답은 나올 수 있죠. 2는 무시하면 되고 10 집어넣으면 8이니까 2의 세제곱 날라가서 2의 4제곱 하면 16이니까 4, 3, 10이다. 뭐 이렇게 해도 계산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 직접 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다 됐고요. 오. 그래서 죽으라 그래. 죽으면 더 나가네. 당연하죠. 네 이제. 저거 너무 많이 풀면 아픈 거야. 비염이 피가 너무 걸린 것 같아. 원축. 지울게요. 기상아, 바이후. 너는 뭔지 모르지? 거의 피하. 말하면 저거- 오토프로 넣을 거야. 저거 철퇴 휘두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본어 갑니다. 알려줄까? 너는 왜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는 기존까지는 어떠한 함수하고 x축, 어떠한 함수하고 y축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물어봤다면
이제는 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게 곡선일 수도 있고 곡선 직선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한데요. 자, 그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fx에 있고 gx가 있어요. 두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s라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래요. 자, 봐봐. 자, 사실 이래요. fx가 이렇게 있어. 자, gx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네. 그리고 나서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고 B야. 아니 그 있어. 체육 시간 있어. 자, 조용히 해. 네. 그럼 여기 넓이 보라고 하면 선생님 논리가 맞는지 봐. 아,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를 구해서 이거를 빼면 됩니다. 맞아요? 네. 뭐 맞잖아. 이만큼 해서 이만큼 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럼 이건 인수죠. 바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이 A부터 B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둘러싼 이만큼 넓이를 아니면 이게 좀 애매하게 걸쳐 있다고 했어요. 걸쳐 있어. GX가 차라리.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까지 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치는데 얘는 그냥 A부터 B까지 얘를 접근해버리면 여긴 양수, 이건 또 음수, 여긴 양수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X축보다 아예 완전히 위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구하라고 하나 이거를 구하라고 하나 사실상 이게 뭐 X축으로 밑으로 내려오나 올라오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뺀 다음에 접근하면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선생님 근데 이거 걸쳐 있는데요? 그럼 약간 뭐 변수가 발생되지 않아요? 안 그런 게 이거 어차피 얘하고 얘는 그대로 얘 자체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 그럼 이게 이제 X축이랑 걸쳐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 심지어 얘도 X축보다 밑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싼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것은 그 둘러싼 영역 중에서 교점을 제외한 그 위쪽 영역에서 아래쪽 영역만큼에 대한 부분을 빼는 다음에 접근하면 된다. 사실은 접근을 해서 빼는 거지만 합쳐서 빼는 걸 먼저 하고 접근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Y축에 대한 기준일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되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역시나 오른쪽에 대한 양수값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함수식에서 왼쪽 함수식을 뺀 다음에 그 구간 교점만큼치를 접근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시면 이래. 선생님 근데 저거는 마이너스가 이상하게 껴있으니까 예. 이해됐어요. 이해 갔죠? 네. 마이너스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건 이만큼에서 여기는 사실 오히려 추가가 돼야 되니까 빼기라서 플러스가 되거든. 자, 그러면 자, 현재 주어진 문제를 봐봐. 다음 직선 또는 곡선 또는 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 합성돼 있으면 안 되죠. GX가 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넓이 구하는 거는 그냥 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듣고 있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 아니? 이것도 돼요. 그냥 빼서 이거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넓이 이렇게 아이고. 색칠해봐. 둘러싸인 부분. 야 이거요. 아무 상관없죠. 그 위에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 되잖아. 네? 이게 0하고 걸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걸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아니 이게 그 이상하게 네? 아니 이거 갖고 와볼까요? 아니, 안 갖고 와도 돼. 아니, 왜냐면 아니 그거 봐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준성이가 선생님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거나 내가 방금 전에 보여준 거 똑같은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 네? 지워버렸어? 아 다시 시간을 좀. 아니, 준성이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이렇게 있고요. 네. 또 다른 함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서 봐. 안 보여서 안 보여. 현대미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축이 그 관통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잘 봐봐. 선생님 근데 이렇게 돼 있다 하고요. 여기가 뭐 만나는 교점과 뭐 x축은 범위는 여기까지만 잡았다 쳐봐. 네. 그럼 선생님 이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기가 f고요. 제가 이게 g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점이 만약에 알파였다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베타였다고 하면 역시나 이렇게 되어지는 이 영역에 대한 넓이 또한 알파부터 베타까지 f라는 함수에서 g를 뺀 거에 대한 접근만 하면 되나요? 일단 이게 맞아. 선생님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만약에 이제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애매하게 잘려 있는 상황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않지 않아. 네. 뭔 소리야? 안 되지 않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랫부분 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네? 아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이해를 한번. 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거 돼요. 이것도 돼요. 이게 잠깐만. 질문이 무한정상 아니 이게 치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다른 함수가 이렇게 있어도 넓이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를 좀 전에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 기억이 붕어인 것 같아요. 그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지금 준호에 말한 거를 조금 살 더 붙여줄게. 자, 그럼 얘들아 이런 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오. 되게 애매해졌잖아. 누구는 어디 영역까지는 뭐 g가 위에 있고 누가 f 위에 있고 이런데 자 이런 류의 상황이 만났을 때는 역시나 뭘 확인해야 돼요? 만나는 교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알파 베타를 보통 주고 이 중간에 경계지점을 C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넓이도 구해야 되고 여기 넓이도 구해야 되는 셈인데 여기 앞쪽에 대한 넓이를 S1 여기 S2에서 S1을 구하려면은 자 구간이랑 알파부터 C 이거니까 끊어서 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디를 위에 있는 게 현재 G니까 G에서 F를 빼면 되고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C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할 건데 이거는 누가 F가 위니까 F에서 G를 빼서 접근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축이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축이 얘보다 명확히 아래 있던 여기 걸쳐 있던 여기 점에 걸려 있던 이런 건 상관없어. 그냥 위쪽에서 아래쪽만 빼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원래 정적분 할 때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양수고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인데 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봐봐 준성아. 너 만약에 뭐 fx 이렇게 있고 gx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넓이나 그럼 이게 이제 f였잖아. 이게 g였을 거 아니야? 이걸 내가 한 2.5씩 아니 1.5씩 내렸다고 해봐. 평행 이동시켜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칸, 두 칸으로 잡으면 1.5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걸려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얘도 이제 1.5 내려서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네. 자, 그럼 이번 얘가 F고 이게 G였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식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F고 G였으면 얘는 F 빼기 2.5, 얘 G 빼기 2.5 맞아? 네.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와 여기의 넓이가 똑같다는 건 사실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인테그랄 얘로만 계산했을 때 F G를 뺀 거를 접근하면 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둘 다 동일하게 쭉 내려왔으면 F 빼기 2.5에서 G 빼기 2.5를 빼잖아. 그럼 이 2.5 이제는 어차피 어떻게 돼? 죽어요. 서로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X축 여기 있었냐, 여기 있었냐, 여기 있었냐, 여기 있었냐, 여기 있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 그래프가 S1하고 S2하고 따로따로 더해줘야 되는 거? 이거요? 네. 그렇죠. 이거는 여기는 여기대로 구했으니까 이걸 계산했고 여기는 여기대로 구했으니까 계산했고 이 둘은 마지막에 더해야지 최종적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죠. 둘러싸인 부분 자체가 두 번 생겼고 그 두 번을 각각 구했고 각각 구한 거에 대한 합산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12-5번에 보시면 그래서 그림을 한번 쓱 그리면 이래요. 이제부터 잘 보여야 될 게 생겨져야지 싶은데요. 자 1번은 이거 켜라 이거. 오늘 텐션이 너무
자 이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그 직선 같은 경우 0을 떼이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현재 둘러싸인 점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 사항이야.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게 뭐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했다. x축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이거를 구한다는 건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봤을 때 어디가 위고 직선이 더 위고 얘가 전부 다 아래죠.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쓴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에서 직선식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x제곱 빼기를 이렇게 빼서 적분을 한다라고 해내면 된다는 거지. 돼요? 이렇게 하면 정적분 계산이 되는데 요거 잘 보면 이제 공식에 대한 부분이 슬슬 나오는 건데요. 요거 무슨 이렇다? 이렇게 되고 이거 망했죠? 이야 인수분해서 이렇게 되거든? 사실은 그냥 정적분으로서의 계산을 하려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냥 이제 이 상태로 정적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잘 보면 이거 인수분해 했더니 우리가 둘러싸여서 구해야 되는 구간이 뭐부터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이 정적분, 이 인수분해 했을 때에 대한 0되는 인수값들이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1부터 2죠. 마이너스 1하고 2죠. 구간과 이 0되는 값들이 뭐했어? 일치했죠. 즉 구간과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경계 지점들이 일치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걸 어디서 했었냐면 했어. 앞에서 했어. 저기 이제 넘어가면요. 칠판 잘 봐봐. 여기 10단원 할 때 지호는 이러잖아. 지호. 자 이거 기억해요? 아니, 지호 좋아. 지호 싫어? 지호 좋아? 안 좋아? 아 이거 기억해 안 기억해? 이거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 구간이 사실 여기서 넓이를 요구하지는 않았었어. 근데 사실상 어차피 넓이 구하면 이렇게 식이 나왔을 거란 말이지. 네. 알파부터 베타인데 0되는 값이 알파고 베타라고 하면 그 개수에 이제 어떤 이미 A 값이 있겠죠. 네. 그럼 이거를 원래대로는 또 역시나 다 일일이 적분을 싹 다 해가지고 베타 쪼르륵 넣으면서 알파를 주는 걸 원래 뺐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해봤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네. 그럼 매번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하려면 힘드니까 특징이 뭐야? 알파야 알파라고? 알파카. 여기 베타인데 베타라고? 베타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바로 쓸 수 있냐? 공식화 시켜서 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 정적분을 했더니 저렇게 나온 거긴 한데 넓이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6분이라는 개수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A는 그대로 갖고 왔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0되도록 하는 일치되어졌던 둘에 대한 이 베타와 알파 그 중에 이제 베타가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이걸 뺀 거에 대한 몇 차로서? 3차 세제곱으로서 쓸 수 있더라라는 게 유도를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야 근데 저거를 넓이에다도 적용시켜보면 안 되는 거냐가 된 거예요. 이게 딱 그거죠. 여기 2인데 2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적분이라는 거에서 공부했던 방법이 뭐였어? 잘 보세요. 여기 그대로 써볼게. 자 6분의 마이너스 A인데 여기다 빼기 붙이면 뭐가 되죠? 1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거 몇 제곱? 2차는 정적분이 되면서 세제곱이라고 이제 외워주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거 몇 나와요? 이거 3이니까 3의 세제곱하면은 3의 세제곱하면 27. 2분의 18. 맞네. 아니잖아. 네? 3의 세제곱이면 안 돼? 굳이 9. 아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잘 들어봐. 지금 정적분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는데 만약에 이제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을 적용할 거면요 이거 그냥 아예 빼버리고 여기다 해서 절대값 씌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하면은 이 크기적으로 나오긴 나와. 그런데
x축보다 아래쪽으로 쓰면 음수로 결과가 나올 거고 위쪽에 쓰면 양수로 써 나왔을 거야. 그쵸? 선생님 데뷔지 언제예요? 지금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빠지고. 와, 다 했는데. 자 그래서 방금 거를 계산을 직접 정적분을 해서 하면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한 부분을 여기 봐. 이해는 80 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식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수월하고 이 공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해줄 거야. 근데 좀 참고를 한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냐?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넓이에 관한 특수 공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부분도 제일 첫 번째 부분인 거죠. 요거 공식.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구간과 내가 넓이로서 네 갔다 오세요. 구간하고 요 정적분 그 0되는 값들이 이제 완전히 일치되어진 상황. 사실상 저거는 그냥 정적분이 아니고 딱 둘러싸인 부분이 0되는 지점 교점이니까 그 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거죠. 그럼 공식이 뭐라고? 현진아 공식 뭐라고? 그 6분의 네.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사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했어.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직선 곡선이 아니고 그냥 곡선 곡선이 여기는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 저기 절대값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절대값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해줘야 되는 거 거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기본 전제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깔아놨어. 아,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다 써줄게요. 이거 한번 써놔. 자 지금 처음에 한 거는 이런 구조죠. 선생님 근데 12-5-2 안 했어요? 예제? 응? 예제 12-5에 2번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아, 네. 이제 해야죠. 이거 공식 먼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거 잘 어디서 써놓으세요. 자 여기 넓이 구하세요.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원래 식 자체는 뭐가 맞는데? 지금은 G가 더 크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여기다 이렇게까지 써놓을게. 이거 내 2차 기준으로 쓴 거야. 얘는 뭐냐? 자 6분의 쓰고 절대값 A. 여기는 무조건 저게 최고차가 양수였건 음수였건 간에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요거 말고 어떤 상황도 있어? 3차랑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3차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이야. 교점 몇 개일 때 역시나 2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요게 F인데 요거 최고차 개수가 A라고 치고. 자 그럼 이때 공식은 또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엔 위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사실 FG 위치는 상관없어요. 위쪽을 F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거 적분한 결과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는 12분의요. 얘는 4제곱이 돼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이 F가 3차였었잖아. 적분되어진 상황으로서 이제 보면 나중에 정리를 우리가 지금 직접 해보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직접 하진 않을 건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 좀 더 확장시키면 4차도 있겠죠? 4차는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fx는 최고차항 계수 a이면서 이렇게 되겠죠. 똑같죠? fx 줄을 뺀 거예요. 근데 얘는 몇 분의?
이해가 가실까요? 책에는 저 제일 첫 번째 것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은근 좀 잘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좀 진짜 많이 어려웠을 때 됐어요? 너무 그러면 빠르세요. 잠시만요. 다 썼어요. 다 썼어? 자 그럼 봐라. 네? 좀 더 기다려달래. 어, 현진이가 안 썼어요. 사실 없잖아. 아, 없는 사람. 정현진 알아서 하고. 고현주 빨리 와. 그래서 현진이 와서 공식 다 써야 써야 돼. 돼. 어? 저거 그래서 써야 돼. 공식 써야 돼. 계란이만. 선생님 잘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딱 보여주려는 문제가 있는데 뭔데? 여기 있나? 카메라 미노커. 다른 것도 보여줄까? 야. 안 끼우고 보여줄까?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얘들아 이 문제 아닌데 내가 잠깐 뭐 하나 띄워줄 테니까 여기 있을 내가 없앨 수가 없는데 아이. 아이. 잠깐만 내가 꼭 항상 여기 할 때마다 소개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얼굴이 관전돼 있어. 이래가지고는 못 찾으니까 내가 그거 좀 잠깐 저 고무실 가서 이렇게 옮겨놓고 나서 소개를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저 그냥 보고 있어봐 잠깐. 글쎄 거꾸로 했잖아. 아 여기 보세요. 제가 아니 그 오늘 근데 이 시간 아니지. 아 배고파. 내년이 뭔지 해야지. 별명이 저희도 보여주세요. 네, 옆반은 보여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왜 안 아 보여주세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네? 아니 들었어요. 아니 봤어요. 쌤이 옆에서 뭐 하는지. 다 같이 막 그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랬었어요. 응, 처음 알았어? 나 근데 인터넷이 왜 안 되냐? 잠깐만 이거 블럭 블럭. 자 이렇게 와이파이다. 저희도 알려주세요. 네? 10485 아니 576 이래서 얼굴 봤는데. 아니야 10485 5760이었어. 저거는 개인 와이파이에 누가 봐도 같은 쌤. 이걸 따로 빼놨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비슷한 문제 갖고 와서 보여줄게. 여기 있다. 와 여기 앞에 이거 자 일단 이런 문제 보여요? 왜 치는 거야? 자 이거 잘 봐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지금 3차 함수는 뭐 여기죠? 아니지. 여기입니다. 블럭. 자 gx는 요 밑에 부분이고요. 이만큼.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
x좌표가 0이랑 3인 두 지점에서 만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죠? 예? 자, 어떻게 풀어야 돼? 딱 그냥 빼면 돼요. fx에서 gx를 딱 그냥 빼면 돼요. 그래요. 배운 게 그거니까 FX로 비교하면 인테그랄 fx와 gx를 빼면 되는 게 맞죠? 근데 구간이 0부터 3이죠? 근데 적분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어떻게 해요? fx 식이 없는데?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잘 들어봐.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해야 되는 게 맞거든, 진짜로. 원래는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 문제 보시면 잘 봐. 내가 공식으로 써줬잖아. 저거 직선 두 개 뺀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직선에다가 저거 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잘 들어봐. 여러분들 보면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특징이 있어. 자, 얘야 어쩔 수 없이 이차랑 직선이 만나는 최대 점 개수 자체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뭐 알파 베타에다가 이렇게 잡아다가 쳐도 얘는 그렇지가 않죠. 얘는 사실 어쩔 수가 있어. 3차야 뭐 이렇게 있으면서 직선이든 곡선이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이렇게 될 때는 공식을 쓸 수 있냐? 못 써. 자, 이런 공식을, 자, 이 결과들 있죠. 이 공식을 쓰려면 포인트 특징이 뭐냐면 얘가 0 되도록 하는 지점과 얘네가 일치해야 돼. 얘가 0 되도록 하는 모든 지점과 얘가 일치해야 되고 역시나 일치해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림으로 봐서 알겠지만 알파건 베타건 누가 중근인 건 상관이 없는데 두 번만 나오니까 얘처럼 하나 둘 셋이 나오면 되고 알파 한 번에 베타 두 번이 중근이던 알파가 중근에 베타가 한 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두 지점 얘네들은 일치해야 된다. 얘가 0 되도록 하는 지점과 구간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4차는 최대 이런 식으로 하면 4번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없어. 만나는 교점이 중근 중요로서 두 지점이면서도 그래서 얘가 0 되도록 하는 지점도 두 개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미나 공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3차원 블록사인 부분이야. 원래대로면은 정말 여기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뺀 다음에 정적분에서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식이 있었네. 그리고 이 공식이 인테그랄 0도 3이랑 얘가 0 되도록 하는 그 지점은 0, 3 똑같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3차짜리 공식이니까 몇 분의 12분의 해주시고 절대값 A인데 다행히도 최고점에서 1에서는 여기 1 쓰면 되고 3 빼기 0에 3차가 적분되어진 구조로 생각한다면 몇 제곱? 4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3의 4제곱. 3, 3 약분하면 4분의 27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잠깐만요.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완전 땡표란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의문도 들어야 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해 줄 거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까지 됐어요? 이게 그 카메라 머리가 너무 커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사람 볼려면 내가 거기서 안 잡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좀만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됐어요? 자 얘들아 여기 잘 봐. 칠판 봐. 공식을 알면야 완전 심지어 이거에서 좀 익숙해져 있으면 머리로 풀 수 있는 정도는 되죠. 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 아니 봐봐. 3초야 되는데 교점 2개인데 딱 구간도 0도 3이야. 일치했어? 그럼 공식 쓸 수 있는 몇 분의? 이거 외우고 있어야죠. 12분의야. 최고차에서 1이니까 12분의 1이야.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야. 3 빼기 0의 4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12분의 3의 4제곱이야. 약분하면은 4분의 27이야. 맞잖아. 네. 된단 말이야.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그럼 못 푸냐? 그게 아니고 이걸 그럼 모르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얘를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인데 이거 fx가 최고점 계속 1이라고 했으면 이거 맞아? 맞아요. gx는 현재 이게 사실 몇 차인지조차를 모르죠. 네. 그러면 못 풀는 것처럼 됐는데 못 풀잖아. 왜냐면 fx 따로 식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못해. 왜냐면 이거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써야 되잖아. 네. gx는 심지어 몇 차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2차라고 써져 있잖아요. 포물선. 포물선은 2차긴 한데 근데 그러면 여기 abc 나오고 여기 뭐 mx 제곱 뭐 이렇게 하면 문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fx랑 gx 각각은 모르지만 fx 빼기 gx는 알 수 있잖아. 네. 왜 fx 빼기 gx는 뭐라고 하면 돼? 어차피 fx 최고점에서 1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그림 자체가 0이랑 3이야. 그래서 이 식을 구해보면 결국은 뭐로 될 수밖에 없어? x 하나에 x 빼기 3의 제곱이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원래는 이렇게 구해졌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적분에 직접적으로 다 해서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그리고 이것도 막 다 계산하기 싫으면 살짝 치환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x 빼기 3을 t라고 하면은 x가 0일 때는 빼기 3이야. x가 3일 때는 0이야. x 자리에는 t 플러스 3을 쓸 수 있어. 이건 t제곱에 양변 적분에 뭐 미분해 보면은 dt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또 계산이 좀 수월해지는 거죠. 네. 원래는 이런 식으로도 하는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건데 이제 공식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라. 조금 더 연습시켜줄게. 잠깐만요. 여기다가 적용시키기 좀 그렇고. 뭐 이런 거 좋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봐봐. 아 됐어요. 잘 봐봐. 자, 1번 포멀스터 yx 제곱하고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입니다.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a는 0보다 크대요. 그럼 원래대로면 어떻게 풀어야 돼? 아, 이거 x제곱 내가 그림 그려봐야지. 그리고 이거 ax인데 a가 양수니까 엮으면서 이렇게 그려야지. 그럼 여기서 둘러싸인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0인 거고 여기는 얘랑 같은 거니까 갔다 오면은 a가 돼야겠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여기서 이거 뺀 거 적분해야겠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 어때요? 어차피 얘랑에 대해서 이차 함수하고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구간과 얘네들의 교점이 일치를 하잖아. 공식 써요 바로. 그러면 공식을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몇 분해라 했어? 6분의 자, 6분의 9 최고치 한계수 심지어 1이고 이 둘에 대한 차이 a 빼기 0이고 그걸 몇 제곱? 세제곱 8 그게 몇이었었어야지만 돼? 36이었었어야지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거 넘기면 a 값 바로 몇 나와? 6 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이해가요? 네. 2번 어때? 2번 이것도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쩌고저쩌겠어요. 이 포물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 하고 얘는 지금 이게 음수인데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심지어 알 수가 없어.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았다 쳐.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이 있겠네. 그럼 둘이 갖다 놓아서 열심히 풀어야 되잖아요. 네. 얘네들의 교점 지금 대충 구해보면 몇 나오죠? 교점 대충 보면 뭐 딱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x 빼기 k에다가 1 넣으면 돼요. 이 정도 되나요? 네. 네. 이게 맞죠? 네. 그러면 2랑 k인데 k가 음수니까 왼쪽이 k고 오른쪽이 2인 거는 확인이 되죠? 네. 그럼 원래대로면 식을 또 어떻게 써야 돼요? 인테그랄 다시 또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dx라고 해서 또 막 적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식을 뭐라고 쓰면 돼? 곡선하고 돌려서는 6분의 2 넓이 마이너스 k의 승승. 자 6분의 쓰고 최고창에서 심지어 이번에도 또 1이니까 1 써주고 k의 세제곱. 2 빼기 k의 세제곱 한 크게 36이야. 36. 2 빼기 k가 또 몇이야? 또 6이야. 2 빼기 k가 6이라는 거는 k의 값은 마사야. 정답 마사야. 이렇게 해서 끝. 마사.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성공까지 끝내주면 돼요. 좋아요. 자, 3분 늦게 끝내겠습니다. 아.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3, 4, 5세가 딱 맞춰서 끝내줄 거. 맞지? 알겠어. 자, 그래서 자, 봐봐. 여기 어디 갔지? 안 돼. 자, 오늘 넓이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했습니다. 넓이를 구할 때는 정적분을 이용을 한다.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것들, 역함수와의 어떤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정적분을 할 수 있죠. 다만 위에서 아래를 뺀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는데 이 와중에 뭐를 쓴다면은 지금 말해줬던 부분을 생각해서 공식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문제까지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이것도 원래대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원래는 가야 왼쪽은 돼요. 봐봐, 왼쪽은 이렇게 된 거 맞죠? 맞습니다. 자, 오른쪽은 참고로 얘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예요. 이게 맞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2차 함수를 마저 그려주면은 0하고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뭐 요렇게 됐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쪽 넓이가 있고 이쪽 넓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찾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교점은 필요로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 그럼 이거 둘이 같다라고 하면 x 빼기 x 빼기를 묶어주면은 이거 여기까지 와야 돼서 여기는 3이에요. 와 그럼 이거 구할 때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여기서 이거를 뺀다. 잘 봐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여기서 이거를 뺀다. 그럼 적분해야 되죠? 와 근데 선생님 알려준 공식을 써서 풀면 쉽게 풀어져. 맞아? 아니야? 이건 공식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이거 그렇게 못하게. 범위 크게는 할 수 있잖아. 아니지. 네?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말했지만 애매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부를 발췌하면 안 돼요. 얘랑 만나는 그냥 두 함수의 그 자체 근 자체가 무조건 두 개 이상 하면 쓸 수 있어. 얘는 이 두 분에 대한 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잖아. 이런 거는 공식 쓰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직접 해야 돼요. 위에서 아래 빼서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쓸 수 있을 때 아까 보여줬던 문제 그럴 때는 그걸 쓰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기억해 나가라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일단 과제는 15-5번까지는 연습 문제 절반. 일단 끊고 알지. 그 다음에 그거 워크북은 잠깐만 빨리 끝내줄게. 네. 잠깐만 이것만 말해줄게. 워크북은 다 풀어보기. 10 어디 전에? 100부 쪽까지 하면 되겠네. 100부 쪽까지. 자, 2장.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쌤이 줬던 그 대비 문제는 그냥 계속 꾸준히 푸실 줄 알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따 뽑아달라고 말을 하세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